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홍세영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전국적인 휴대전화 통신장애에 대해 스웨덴의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제 교환기에 소프트웨어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휴대전화는 6일 오후 1시 39분부터 오후 6시 4분까지 연결되지 않는 통신장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 원인에 대해 도쿄센터와 오사카 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에릭슨사의 패킷 교환기 전체에서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장애는 소프트웨어를 이전 버전으로 복귀함으로써 복구됐습니다. 소프트뱅크에 따르면 불량 소프트웨어는 9개월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 통신장애 사태는 에릭슨사의 통신 설비를 사용하는 해외 11개국의 통신 사업자도 거의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르의 에크올롬 에릭슨 CEO는 즉각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통신장애는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원인이었다고 해명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내년엔 무선 이어폰 출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내년에 에어팟 대항마를 내놓을 계획을 밝혔고 삼성전자도 지난 9월 유럽 특허청에 삼성버드 상표 등록을 마쳐 새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브랜드인 삼성버드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2016년 처음 출시한 무선 이어폰은 초창기에는 소비자의 비평에 시달렸지만 어느새 빅히트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스포츠에 특화된 기어 아이콘 X를, 화웨이는 프리버드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어팟을 견제할 정도의 대항마로는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 애널리스트 권밍치는 우리는 에어팟의 성공이 구글과 아마존의 주목을 끌었으며 두 회사가 에어팟을 닮은 제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회사의 유사 에어팟의 출하량은 1,000만에서 2,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 애널리스트 권밍치는 우리는 에어팟의 성공이 구글과 아마존의 주목을 끌었으며 두 회사가 에어팟을 닮은 제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밍치는 헤어팟을 애플의 가장 인기 있는 액세서리라고 부르면서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은 그들의 아이폰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에어팟을 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새 에어팟은 블루투스 기능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원래 기존 에어팟 구매자들에게 에어팟 케이스를 별도의 추가 액세서리로 판매하며 동시에 무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전체 제품에 대한 작은 수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을 공개하는 머큐리라는 업체의 공모주 청약에 무려 3조 원 가까운 청약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업체는 일반 청약자에게 102만 4천 주의 공모주를 모집했는데 6일 마감 결과 청약 물량이 자그마치 9억 5,272만 주에 달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930.39대 1에 달했는데요. 1,000주를 신청해야 간신히 1주 남짓 받을 수 있는 경쟁률입니다. 그 청약 증거금은 2조 9,058억 원이나 됐습니다. 단일 기업이 공개하는데 뭉칫돈은 물론이고 쌈짓돈까지 물려든 셈입니다. 그 청약 증거금은 무려 2조 8,096억 4,610만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단일 기업이 공개하는데 뭉칫돈은 물론이고 쌈짓돈까지 몰려든 셈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했으니 규모가 큰 업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공모주를 청약받는 네오팩트라는 업체의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00.8대 1이었습니다. 지난 7월 공모주를 청약받은 SSR이라는 업체의 청약 경쟁률은 1000대 1을 훨씬 넘는
1231.66대 1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에 물린 청약 증거금은 1조 5,74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모주를 청약받은 세종 메디칼의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922.7대 1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2조 8,096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을 공개한다고 하면 조 단위의 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또 아파트 얘기가 나오더니 그야말로 로또 주식이 아닐 수 없다며 대단한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드는 것은 무엇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부부터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연례 행사처럼 거의 해마다 추경이어 돈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왕창 풀 수 있어도 실물 경제는 그렇게 빨리 살아남을 수 없다는 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풀려나간 돈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채 물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평판 디스플레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OLED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여상덕 LG 디스플레이 고문은 일본 마쿠아리 메셋에서 열린 제28회 파인테크 재팬에서 OLED 미래 디스플레이의 꿈이 여기에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전했습니다. 핀테크 재팬은 일본에서 열리는 평판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인데요. LCD와 OLED, 센서 등 디스플레이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을 비롯해 최첨단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다양한 최신 기술과 제품이 전시됩니다. 여상덕 고문은 이날 한국의 OLED 선구자로서 OLED 기술 및 특징, LG 디스플레이 OLED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여상덕 고문은 일본에서는 OLED TV가 대세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세계 최초 8K로 중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8K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LG 디스플레이와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OLED TV용 패널을 선보인 데 이어 크리스탈 사운드 OLED, 월페이퍼 OLED, 8K OLED, 롤러블 OLED 등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이며 대형 OLED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연신내점 카운터 앞에 있는 한 남성이 카운터 건너편에 있는 직원을 향해 봉투를 3개 집어던집니다. 얼굴을 맞은 직원이 발끈하자 또 다른 직원이 팔을 붙잡고 말립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의 사이의 실랑이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지난달 중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따지는 남성 고객의 말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직원은 주문 번호가 나왔는데 왜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답했고, 이에 해당 남성은 번호가 뜨지 않았다며 햄버거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던집니다.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는 바로 출동한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해당 고객이 사과하고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며 고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객 갑질에 시달리는 건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한 대형마트 노동자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조미 오징어채를 한 달 넘게 실어 보관한 뒤 곰팡이가 피었다며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술에 취한 손님이 입에 바나나를 쑤셔 넣는 등 행패를 부렸고 대리운전 요금은 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화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을 찾은 고객이 폭언을 하고 화장품을 집어던지고 직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직원에게 화장품을 먹으라는 명령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지난 5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노동자 1,1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근무 중 갑질 피해 경험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81%에 이르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말 등 인격적 무시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이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나 부당한 지시, 이유 없는 화풀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판빙빙 세금 탈세 스캔들이 드디어 중국 대륙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이 판빙빙에 이어 여러 개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톱스타들의 잦은 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빙빙에 이어 짱찌, 순리, 우징 등을 포함한 톱스타급 연예인 수십 명이 탈세 스캔들에 연루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일부 톱스타들은 거액의 세금을 잦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연출한 이번 드라마는 지난 5월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전 사회자가 판빙빙의 탈세의 증거로 보여지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널리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그녀는 수개월에 걸쳐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당국에 의해 구금되거나 해외로 망명했다는 등의 각종 추측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이르러 판빙빙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공은 공산당 덕분이며 지은 죄를 사과한다는 코멘트가 전해졌습니다. 이후 중국 세무당국은 이 인기 여배우에 대해 벌금과 체납 등 1,369억 7,600만 원의 지불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의 추징 발표 이후 판빙빙은 SNS를 통해 죄책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판빙빙이 여전히 공개석상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SNS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한 이유로 이 또한 당국의 연출에 의한 허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륙을 뒤흔들고 있는 세금 폭풍 드라마의 배경에는 중국 영화업계의 비일비재란 음향으로 불리는 계약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사나 배우가 사전 두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세금이 저렴한 쪽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수익이 큰 편에서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방식입니다. 실제 중국 대륙의 탈세 비리에서 판빙빙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지금까지 이야기 또한 전체 스캔들을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즉 진행 중인 대륙의 세금 폭풍의 시나리오에는 중국의 세법과 세금 징수의 방법에 관한 더욱 민감한 테마가 숨어 있는 건데요. 판빙빙 사건을 계기로 중국 영화업계 전체에서 잦은 납세가 이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결국 판빙빙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경한 세제 정책이 발동됐으며 중국 연예계를 비롯한 민간 방송기업들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판빙빙이 주연했던 세금 폭풍 드라마는 중국이 진정으로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점이 발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마트가 전기차 및 카쉐어링 활성화를 위해 지점 내 주차장을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전환시킵니다. 공유경제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